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문화 수업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는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사회문화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조금이라도 하려 치면은 이거 다 다 종북 세력들이다. 다 북한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회를 다 쓰레기다, 이 세상은 다 쓰레기야 하면서 다 썩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때 대학교 갈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이 다 썩었다고, 이 세상에 나한테 도와줄 게 뭐가 있는데 나 대학 가는 것까지 방해하냐고,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사회를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이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이런 관점들을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로 나뉘는, 어떻게 이 세 가지로 나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회문화 현상은 대표적으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정의를 할게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른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야 국가 경제를 연구해야 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을 쓰는 것보다 국가 전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애당초 이 국가 경제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선생님이 월급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든 기부를 하든 이런 데에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시 경제학자들은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한 명 한 명의 사례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대표적으로 웹툰 중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양한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 다른 방법을 써요. 웹툰 안 보는 친구들은 드라마 중에서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는 드라마인데, 드라마 뭐죠? 그 김수현 씨 나오는 거, 사이코지만 괜찮아. 네, 김수현 씨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도 딱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어쨌든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다양한 배경이 정신병원이거든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수현 씨의 형 역할을 맡은 역할이 자폐가 있고, 또 사회성 장애가 있고요, 또 조울증이 있고요, 또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가 있나요? 하여튼 엄청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장애분들이 정신병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다 치면은 다 똑같은 정신병이라고 분류하고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폐는 자폐대로 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알코올 중독 나름대로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신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사회, 즉 특정한 계층,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보다는 나무를 보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국가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과학은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아니, 나무도 보고 또 보는, 숲을 봐야 할 때도 있고 나무를 봐야 할 때도 있는 그런 과목이 사회문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5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흔히 숲과 나무를 관찰하는 태도에 비유하는데, 거시적 관점은 전체적인 숲의 규모나 산의 높이 등을 중시하는 관점이라면, 미시적 관점은 숲에 어떤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자, 거시적 관점은요, 사회 문화 현상을 사회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탐구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나 구조 등을 연구한다. 사회 제도나 구조 등을 연구를 합니다. 자, 이 사례를 들어볼까요?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소년법 등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자, 거시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정책과 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요, 인간이 하는 모든이라기보다는 대다수의 행동은 정책이나 법에 의해서 행동이 유인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 사회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정책, 예를 들면 일을 해야 돈을 준다라는 이 정책이 선생님이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알고 싶으면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책을 조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게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년법이라는 법이 굉장히 약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죠. 주변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년법을 연구하겠다. 이게 거시적 관점입니다. 이게 거시적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겠어요? 이 반대되는 게 이제 미시적 관점이 되는데요. 미시적 관점이란 사회 문화 현상을 사람들 간에, 개인 간의 상호작용 행위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탐구하려는 관점을 우리는 미시적 관점이라 합니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 인간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아까는 제도나 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뒀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은요, 인간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 현상은 학교폭력에 부여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자, 아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년법이 너무 약해서 소년법을 강화시키면은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법과 제도로 이해했다면은, 미시적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행동은요, 단순히 때문에만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법이 무서워서, 법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옆에 친구가 있어요. 쌤이 친구를 도와줬어요.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선생님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를 해서 한 2만원을 줬어요. 그 사람한테, 노숙자한테 2만원을 준 행위는요, 단순히 우리나라 법에 기부를 하면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든요. 기부한 만큼 면제해 주니까 세금 면제 제도 때문에 기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거시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노숙자를 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나서 노숙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 사람은 가족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구나, 노숙자에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한 것일 수도 있죠. 내가 판단한 거예요. 법 때문에 한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노숙자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내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연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학교폭력 문제로 가볼게요.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학교폭력에 부여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얘랑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뭔 말이냐? 선생님이 어릴 때는 있잖아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학생들 간의 다툼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학교폭력은요,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없는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어른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학교폭력은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애들이 좀 투닥거리면서 크는 거지 라고 판단해요. 그럼 이제 학교폭력 신고는 그냥 애 둘을 불러요. 피해 학생도 혼내고 가해 학생도 혼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혼내야 돼요.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가해 학생은 문학 조치를 해야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은 그냥 애들끼리 불러다가, 야 니도 맞을 짓 했어! 니 왜 애를 왜 때리냐, 힘도 없는 걸. 나 화해해? 이렇게. 학교폭력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안 되죠. 학교폭력에 대한 부여한 의미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여하느냐, 그냥 애들끼리의 싸움으로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학교폭력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어른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떤 의미 부여를 했느냐를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의미 분석.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의미를 분석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거고요.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